노년해지기에 75세의 이정표에서 다시 삶을 묻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키를 나누는 이 노년해지기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간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함께 되새기며 앞으로 남은 여정을 보다 지혜롭고 뜻깊게 살아가기 위한 지성의 안식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에 있어 하나의 결정적 분기점이라 불리는 75세라는 나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하필 75세일까요? 단지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 그리고 내년의 창문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정정하며 매일을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건강의 쇠퇴와 정신적인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보내고 있지요.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삶의 진리와 철학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눌 여정은 다음 5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좋은 기억력 유지하기, 지속적인 신체 활동과 건강한 루틴 만들기, 사회적 연결과 인간관계의 가치, 감사와 나눔의 삶으로 전환하기, 지혜로운 마음가짐과 삶에 대한 태도. 이 5가지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삶의 철학입니다. 각 요소는 실제 사례와 고전적 지혜를 곁들여 이야기 드릴 예정이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요소, 좋은 기억력 유지하기. 기억은 곧 나의 존재이며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증거이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연스레 감퇴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약속을 깜빡했다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은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구성하고 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삶의 근육입니다. 하루하루 잊혀져가는 기억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 78세 박영희 씨는 70세 이후로 매일 아침 5줄씩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을 기록하는 일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자녀들의 생일, 친구들과의 만남, 시장에서 본 작은 풍경까지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녀의 뇌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 철학, 뇌는 사용할수록 젊어지고 쉬게 할수록 늙는다. 기억력을 지키기 위한 고전적 지혜는 반복과 명상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오늘 들은 것, 느낀 것, 배운 것을 조용히 되새겨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력을 유지합니다. 노년은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기억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 신체 활동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이제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 지속적인 신체 활동과 건강한 루틴 만들기. 움직임은 생명의 진투로, 멈춤은 신의 경계선이다. 어떤 분들은 75세가 되면 몸을 아끼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75세에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기운을 가진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70대 후반에도 매일 공원을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이어온 김정수 어르신은 경원 신세를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건강 상태를 보고 50대 수준이라 말했습니다. 단지 걷는 것, 움직이는 것, 가볍게 몸을 띄우는 일이 만들어낸 변화였지요. 몸과 마음은 하나다. 신체가 굳으면 생각도 굳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기분도 밝아집니다. 오래 걷는 사람이 오래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하지만 운동은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운동보다도 나에게 맞는 꾸준한 루틴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몸을 건강하게 움직이게 마음은 누구와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할까요? 구강 건강 유지하기 침묵 속의 건강 정구 물질가. 입은 말의 문이자 생명의 문이다. 노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심장, 혈압, 관절 등 눈에 띄는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강 건강입니다. 사실 입안의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음식을 즐기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며 삶의 기쁨을 소화하는 통로입니다. 치아는 뼈보다 간단하지만 마음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혹, 식자 곁에서의 침묵. 그것은 잇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82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 씨는 식사 자리가 두려웠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이가 시리고 잇몸이 붓고 통증이 따랐습니다. 결국 그는 부드러운 죽이나 삶은 채소만을 주로 섭취하게 되었고 식단은 점점 단조로워졌습니다. 문제는 영양이 불균형으로 이어졌고 체력 저하와 함께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식사 시간의 고통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그의 사회적 존재감이었습니다.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말을 아끼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으로 여겨졌지요. 그는 말합니다. 음식을 못 씹는다는 건 삶을 반쯤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아들의 권유로 치과를 방문했고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을 다시 살아나는 전환점이라 회상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치료와 잇몸 관리, 치아 보철 등의 조치를 꾸준히 받은 그는 몇 달 후 다시 예전처럼 고기와 채소를 씹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전환은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구강 건강이 노년 삶에 끼치는 세 가지 깊은 영향. 1. 음식 섭취의 질과 소화 기능.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음식이 제한되고 이는 소화 효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신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 사회적 자신감과 인간관계. 입냄새, 발음 불편, 씹는 어려움은 대화를 피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우울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구강 내 염증과 세균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 치매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건강의 시작점이자 질병의 전거등일 수 있는 셈이지요. 구강 건강을 위한 실천 팁 3가지. 하루 2번 올바른 양치와 치실 사용. 너무 신중하 닦는 것이 오히려 잇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꼼꼼하게 치아와 잇몸 사이를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전문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기 발견은 치료보다 훨씬 쉬운 질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금연. 당분이 많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구강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입과 치아는 그 자체로 삶의 질을 저항하는 축입니다. 단순히 잘 씹는 기능을 넘어 더 많은 대화와 더 밝은 웃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몸과 입을 건강하게 관리한 뒤에는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족과의 균형 사랑과 거리 사이의 지혜. 가족은 삶의 뿌리이자 때로는 영혼을 흔드는 바람이기도 하다. 노년기에 있어 가족은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자 삶의 가장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는 우리 삶의 정서적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족은 동시에 가장 큰 상처와 외로움을 안기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혹 가장 가까운 존재가 때로는 가장 깊은 고독의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80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주 정성껏 손주들의 간식을 준비해 아들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 시간은 할머니에게 있어 큰 즐거움이자 삶의 위로기였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필요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은 노년기에 중요한 감정적 자산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주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많이 바빠서요. 그 짧은 한마디는 하늘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간식이 담긴 가방을 들고 조용히 돌아오는 길,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 이 장면은 많은 노년층이 겪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비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며 기대가 쌓일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통계로 보는 냉정한 현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학대의 86%가 자녀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무시에 의한 숙매, 정서적 무관심, 그리고 과도한 기대와 간섭에 대한 반작용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정 안에서 존엄을 지키며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근정의 사례, 장리정 할머니의 지혜. 83세의 장리정 할머니는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음에도 따뜻하고 끈끈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용돈을 반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을 위해 작은 기금을 만들고 명절이 다가오면 직접 손으로 만든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자주 해오고 손주들도 자주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거리에서 튀어나는 진짜 사랑입니다. 가족 관계를 위한 3가지 지혜의 법칙. 1. 기대보다 배려를 먼저 하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기대가 앞서면 섭섭함이 따라옵니다. 스스로 기대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2. 존중은 거리에서 생긴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론 한 발 물러서 있을 때 자녀는 부모의 존재 가치를 더 소중히 느낍니다. 3. 지는 사람이 되라. 짐이 되지 말라.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기도조차 가족 간의 정을 이어가는 끈이 됩니다. 노년 뒤에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족은 분명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의지와 거리, 사랑과 잔여울, 이 미묘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고전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예의를 지키는 자이다. 그렇다면 이제 몸도 마음도 안정되었다면 남은 시간은 어디에 써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였으며 앞으로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체력 유지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따라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흐려진다. 신체 건강은 노년지의 토대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놔도 무의미하듯 체력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이웃과 연결된 관계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체 건강은 타고난 운보다도 꾸준한 습관과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됩니다. 꼭 지단 몇 기가 숨을 끊고 손주들의 손을 놓게 만든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76세의 최정남 씨는 퇴직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시리고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위기를 느낀 날은 손주들과 공원 산책 중 더 이상 발을 내디딜 수 없게 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숨이 차올라 멈춰섰을 때 저는 이제 나이가 아니다. 제 삶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충격 이후 그는 매일 30건씩 걷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 근처를 천천히 도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거리를 내려가며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다시 손주들과 웃으며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몸이 회복되자 마음의 활력도 되살아났다는 점입니다. 그는 회고합니다. 걷기는 단지 발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다. 내 삶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노년기에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3가지 이유. 1. 이동은 곧 자율성이다. 혼자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단지 건강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존엄성의 특성입니다. 2. 운동은 외로움을 이깁니다. 걷기든 체조든 몸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연결됩니다. 공원, 시장, 이웃들과의 인사 속에 스며드는 사회적 소통은 노년의 외로움을 막는 최고의 약입니다. 3. 활력은 사고를 맑게 한다. 적절한 운동은 참여를 촉진시키고 뇌의 산소를 공급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몸이 활기차면 생각도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체력을 위한 실천 방법 3가지. 하루 30분 걷기. 걷기는 노년기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심장을 강화하고 다리 근육을 예지시키며 무엇보다도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근력 강화 운동 정기하기.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은 넘어짐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운동을 통해 근육은 지키고 자신감은 키우세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 찾기. 요가, 수영, 시바댄스, 팔찌 등 다양한 운동 중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않지만 즐거움 속의 움직임은 습관이 됩니다. 체력은 곧 자유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도 태도입니다. 체력이란 단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 힘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지혜는 머리만 남은 나무와 같다. 지금 당신이 걷는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부터 한 발 한 발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5가지의 삶의 요소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법, 구강 건강을 지키는 법, 가족과의 균형, 체력의 중요성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마지막이자 근본적인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태도, 즉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 요소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통합하여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노년을 위한 진짜 철학이란 무엇인지 그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마주하겠습니다. 진유 및 대변 조절 보이지 않는 자존감의 기동. 몸이 보내는 가장 조용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돌봄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지만 말하기를 꺼려하는 문제가 바로 배뇨와 비변의 조절 능력입니다. 단순히 수치스럽고 불편한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사는 삶의 질과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연결성이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 밤에 여러 번 뛰어 화장실을 찾는 일이 당신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74세 한청아 씨는 몇 년 전부터 밤잠을 자주 설쳤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러 번 뛰어야 했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곤함이 누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겼지만 점차 외출이 꺼려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립과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찾았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작은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청아 씨의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큰 기적. 1. 적당한 수분 섭취. 물을 마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까 각시하던 습관을 버리고 하루 7-8잔의 물을 일정한 시간에 나누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탈수가 예방되었고 방광 기능도 안정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 카페인과 술 줄이기. 커피와 술, 심지어 녹차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방광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문고 이후엔 이러한 음료를 삼가며 몸의 리듬을 가로잡기 시작했습니다. 3. 골반적인 운동, 티딜 운동. 쉽고 짧게 할 수 있는 티딜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며 방광과 관련된 근육의 조절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운동은 눈에 띄진 않지만 자신의 몸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밤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고 외출도 다시 즐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다시 참여하며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밝아졌습니다.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제 삶에 다시 햇살이 들어온 것 같아요. 주변 건강 또한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변비는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식단과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 채소, 과일, 잡곡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잠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대변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하루 7-8잔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걷기 운동은 잔의 움직임을 자극하여 자연스럽고 건강한 대변을 돕습니다. 개념의 대변 조절은 삶의 품격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이 능력은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성, 그리고 남들과 단단히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화장실에 자유롭게 갈 수 없다는 것은 삶의 여러 가능성을 놓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전의 지혜는 말합니다. 나뉘고지 않는 영역을 가꾸는 자야말로 진정한 주인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부끄러움의 영역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이승의 중심에 두고 진지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6가지 열쇠로 여는 지혜로운 노년의 문. 지금까지 우리는 총 6가지의 삶의 요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노년의 존엄과 품격, 그리고 자립을 위한 철학적 실천이었습니다. 인간 열쇠 6가지 핵심 요소 정리. 기억력과 정신건강 유지하기 뇌를 자극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 구강 건강 관리하기 음식과 관계를 잇는 생명의 통로. 가족관계의 균형 잡기 사랑과 거리의 지혜. 체력 유지하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몸의 회복. 개념이 대변 조절 보이지 않는 자존감의 방패. 삶의 태도 다잡기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짓는다.
이 6가지 요소는 단지 수면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자립적이고 더 의미 있으며 더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나침반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늦었다고 느낄 때가 당신에게 가장 빠른 출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30분 걷는 일,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습관, 하루 한 끼라도 자녀 없이 친구와 식사하는 용기, 한 모금의 물, 한 권의 웃음, 한 권의 키딜 운동.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성벽이 되고 남은 삶을 진단지하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맑은 생각을 부르고 맑은 생각은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며 대체로는 주변의 모든 관계를 바꾸고 인생 전체의 색깔을 바꾸게 합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저울철 건강 수칙. 안녕하세요. 삶의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공간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철학을 나누고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지혜의 마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이 꼭 기억해야 할 주의 사항입니다. 겨울은 젊은 사람에게 낭만일 수 있으나 노년에게는 도전이다.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 젊은 세대에겐 두툼한 외투, 따뜻한 커피 한 잔, 정난로 옆에서의 포근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겨울은 단지 추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건강이 균형이 흔들리는 시절, 그리고 몸과 마음 모두가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김우진 씨의 이야기, 상록수처럼 보였던 그에게도 찾아온 질문. 김우진 씨, 70세. 지역사회에서 상록수라 불릴 만큼 늘 활기차고 건강한 어르신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루를 시작하고 음악과 웃음으로 사람들의 하루를 밝히는 존재였죠. 그런 진 씨가 어느 날 친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습니다. 65세가 넘으면 겨울이 정말 만만치 않아? 조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그 말에 김우진 씨는 문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매일 운동도 하고 건강에도 자신 있었는데 정말 겨울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을까? 그는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춘고 겨울철이 특히 위험한 이유. 검진을 마친 김 씨는 의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65세 이상 노인은 겨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건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우진 씨, 건강하신 건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겨울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뜻밖의 위험을 안겨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저체온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낙상, 사고 등이 평소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 조언은 단지 의학적 정보가 아닌 삶을 지키는 지혜의 정보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총 5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저체온증 예방. 따뜻한 몸은 생명을 지킨다. 겨울철,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특히 실내 온도가 낮거나 새벽 외출이 잦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 20에서 22도를 유지하세요. 찬기를 느끼지 않더라도 야른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시 모자, 목도리, 장갑을 꼭 착용하세요. 어깨와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적 지혜. 몸을 따뜻이 하는 자는 마음까지 따뜻이 하게 된다. 이 심혈관 질환주의 저울의 침묵은 심장의 정보를 숨긴다.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상 후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고 체온을 서서히 올리세요. 외출 전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음식은 짜지 않게 규칙적인 복약과 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삶의 조언. 한겨울의 바람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준비되지 않은 무관심이다. 3. 낙상 사고 예방 한 번의 미끄러짐이 인생을 흔든다. 노년기의 낙상은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골절은 삶의 독립성을 위협합니다. 눈길, 빈칸길은 절대 혼자 외출하지 마세요. 미끄러운 반지 신발 착용, 지팡이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욕실, 상단에 미끄러운 반지 패드를 설치하세요. 김호진 씨는 이후 눈이 오는 날은 반드시 손주와 함께 외출하거나 미끄러운 반지 신발을 챙겨 신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자존심보다 나는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 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4. 겨울철 영양관리. 따뜻한 음식은 내 몸의 장작이다. 춥다고 활동이 줄고 식욕도 덜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 꼬리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우니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물은 겨울에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추운 날씨에서도 발생합니다. 5. 정서적 고립단지. 겨울보다 차가운 건 외로움이다. 겨울은 어두운 시간이 길고 외출도 줄며 사람과의 접촉이 감소합니다. 이는 우울감, 고립감,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 일주일에 한 번의 친구 만남을 실천해보세요. 겨울철 시내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손자의 손녀에게 작은 편지를 써보는 것도 감정을 따뜻하게 데우는 방법입니다. 삶의 온기. 몸은 추위에 떨지만 마음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녹는다. 겨울은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김호진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겨울이 춥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다시 준비시키는 계절로 느껴집니다. 건강이란 아플 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은 모르기에 챙기는 지혜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겨울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따뜻한 옷만이 아니라 따뜻한 지혜와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난방을 먼저 켠 후 움직이기. 외출 전 물 한 잔 마시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기. 낯선 반지 스니퍼로 바꾸기. 의사가 강조한 건강을 무너뜨리는 작은 실수들. 김호진 씨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들은 충고는 단순한 의학적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겨울철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 그리고 삶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인생의 철칙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평소 건강하더라도 겨울철에는 평소엔 별것 아닌 습관 하나가 큰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어르신들이 반드시 키워야 할 3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그에 대한 고전적인 지혜와 실천법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잘못된 습관 1. 과도한 목욕과 피부 자극. 물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생명을 상하기도 한다. 겨울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은 분명 큰 미안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노인의 피부는 젊은이보다 얇고 수분 유지력이 낮아 쉽게 건조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너무 자주 목욕하거나 세게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을 사용할 경우 피부는 마르고 갈라지며 심지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혜로운 목욕 습관 3가지.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38에서 40도 이하로 조절.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 이내로 제한.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기. 삶의 조언. 피부는 옷보다 정직하고 보호받아야 할 마지막 장막이다. 잘못된 습관 2. 부적절한 수면 자세와 수면 습관. 수면은 단지 피곤함을 해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습관은 건강을 해칩니다. 찬바람이 드는 창가에서 잠들기, 얇은 이불로 잠자기, 낮잠을 2시간 이상 자는 습관. 이러한 습관은 근육통, 감기,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겨울철 수면을 위한 실천법. 잠자리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유지. 이불은 무겁지 않게 보호력이 있는 소재 선택. 낮잠은 20에서 30분 이내로 제한. 고전을 지혜. 잠은 잠깐의 죽음이며 회복 없는 수면은 다음 날의 삶을 앗아간다. 잘못된 습관 3.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노동. 겨울엔 유독 나는 아직 절단된 차까지 위험합니다.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면 심장, 폐, 혈관지에 심각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심지어 건강한 건조차,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나 심장 쇼크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철 운동 시 주의할 점. 가볍게, 천천히, 꾸준하게. 빠른 걷기, 실내 스트레칭, 가벼운 실버 요가 등이 적합합니다. 운동 전후엔 몸을 충분히 덕히고 식히기. 추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세요. 운동 시간은 30분 이내, 주 4, 5일가 적당. 지혜로운 조언. 몸은 지지가 아니다.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건강을 설계하라. 겨울철 건강의 뿌리 영양관리. 건강은 단지 외부 자극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부터 튼튼히 채워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겨울철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며 햇볕에 닿기 어려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면역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필수 겨울 영양소 3가지. 1. 비타민 C. 면역력 강화, 상처 치유, 철분 흡수에 도움. 추천 식품, 귤, 브로콜리, 파프리카, 딸기. 2. 칼슘. 뼈 건강, 관절 통증 예방, 골절 방지. 추천 식품, 두부, 멸치, 우유, 이제품. 3. 반연. 상처 치유, 감염 저항, 면역 반응 강화. 추천 식품, 호박씨, 굴, 닭고기, 렌틸콩. 정리하며 겨울철 건강, 취해야 할 습관부터 돌아보세요. 우리는 보통 좋은 습관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때론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급격히 좋아집니다. 지금부터 다음 3가지를 실천해보세요. 몸을 가난히 하는 것이 아닌 지혜롭게 보호하는 습관. 마음이 먼저 따뜻해야 건강도 따뜻해진다는 믿음. 나의 하루를 아끼듯 나의 몸도 아껴주는 섬세함.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외출 시 꼭 챙겨야 할 7가지 아이템에 대해
바라보며 여러분의 겨울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면역력 강화 음식들. 김우진 씨는 의사의 조언을 들은 후 단지 따뜻하게 입는 것만으로는 겨울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속 깊이부터 따뜻함을 채우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선 음식이야말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안전한 내면의 난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사는 강조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는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면역력, 혈액순환, 간염 저항력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겨울철 핵심 영양소. 안연, 진. 안연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또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추천식품, 굴, 호박씨, 붉은 용융, 렌틸콩. 비타민 D. 햇볕이 부족한 겨울철, 비타민 D는 더욱 중요합니다. 뼈 건강은 물론 면역 조절, 기분 안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추천식품, 연어,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감화 우유. 비타민 C. 피부 공후, 혈관 건강, 철분 흡수까지 돕는 대표적인 면역 강화 비타민입니다. 추천식품, 들, 오렌지, 자무, 브로콜리, 파프리카. 겨울철 면역력 강화 음식 리스트. 다음은 겨울 식탁에 꼭 올려야 할 몸을 데우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대표 음식 10가지입니다. 1. 감질료 과일, 들, 오렌지, 자무. 비타민 C 풍부.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 한두 개의 들로도 충분한 효과. 2. 마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남. 볶음 요리나 찜 요리에 활용 가능. 3. 꿀. 기침과 가래 완화. 레몬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상승. 차에 타서 하루 한 잔의 꿀차 추천. 4. 붉은 육류,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안심. 철분 공급으로 빈혈 예방. 천발 차가운 개선. 단백질 보충에도 적합. 무, 대추. 비타민과 칼슘, 섬유질 풍부. 면역체계 강화 및 장 건강에 좋음. 국, 찜, 김치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6. 고구마. 섬유질 풍부, 장기 예방. 비타민 A와 C 포함. 다만 저녁 늦게는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낮 시간 섭취 권장. 7. 양파. 면역력 강화, 몸을 따뜻하게 함. 감기 및 독감 예방에 도움. 스프, 볶음, 주스로도 섭취 가능. 8. 생강. 식욕 증진, 소화 기능 강화. 몸을 데우고 감기 예방. 생강차로 하루 한 잔 추천. 구, 호박. 비타민 C, 칼륨, 칼슘 풍부. 심혈관 질환 예방. 뇌졸중 위험 감소에도 도움. 10. 당운들. 건강한 지방, 비타민 B, 단백질 풍부. 혈흔대 헤모글로빈 증가. 하루 한 줌, 간식으로 좋음. 마무리하며 겨울철 건강,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식탁이다. 김우진 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냉장고와 식탁부터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따뜻한 국물만 찾지 않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해줄 음식의 지혜를 먼저 찾습니다. 노년 뒤의 겨울은 단지 계절이 아닌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음식들처럼
작은 한 끼가 면역력을 지키고 외로움을 달래며 내일을 준비하지 해주는 진짜 건강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만든다. 좋은 음식은 좋은 삶의 시작이다. 마무리 인사. 겨울철 건강 관리는 따뜻한 옷을 챙기는 것만큼 식탁도 따뜻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 팁도 나눠주세요. 노년의 지혜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